안녕하세요. 수빈님입니다. 캑을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이런 가정들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 가정 중에서 여성이 더 많이 생존했다, 아이들이 더 많이 생존했다, 그리고 P클래스가 1인 상위 클래스의 승객들이 더 많이 생존했다라는 마지막 가정을 하고 끝냈습니다. 그러면 그런 가정들을 피보팅 피처, 그냥 기준 특성들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되게 한 줄이지만 코드가 상당히 길죠. 하지만 쉽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P클래스와 Survived 특성을 P클래스로 묶습니다. P클래스를 기준으로 묶고 as index first로 이 인덱스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0, 1, 2 사실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P클래스로 묶은 Survived들의 값들을 평균 내줍니다. 그러면 살아야 생존자들은 1, 그리고 생존하지 못한 분들은 0이기 때문에 평균을 내면 몇 퍼센트가 생존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값들을 Survived 값으로 정렬을 해주는데 sort value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려면 ascending을 first로 해야겠죠. 오름차순이 아니죠. 내림차순이겠죠. 그러면 지금 보면은 P클래스가 1인이고 1인 승객들의 생존율은 62%, 2인 승객들은 47%, 3인 승객들은 24%로 처음에 말했던 높은 클래스에 계신 분들이 좀 더 생존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똑같은 방식으로 성별과 생존 여부를 봤을 때 여성의 경우 74%, 남성의 경우 18.8%로 여성이 훨씬 생존을 많이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특정한 케이스는 없지만 1, 2, 0과 3, 4, 5, 6으로 어느 정도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팔치, 부모님과 아이들의 수도 경향성이 안 보일 수 있지만 0을 기준으로 적은 수 3, 1, 2, 0 그리고 5, 4, 6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러면 형제 자매, 부모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기준선은 있지만 각 수에 대해서 정확한 분류할 수 있는 값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값을 합해서 새로운 값을 만드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본 특성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성별과 P클래스 같은 경우는 분류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되는 특성인 것을 알 수 있고, 팔치나 이제 형제 자매 특징 같은 경우는 나중에 후 처리를 해서 도움되는 특성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데이터 시각화를 통한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치형 데이터들을 볼 텐데요. 수치형 데이터들은 히스토그램 차트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연속형 수치형 변수들을 분석하는 것이 매우 유용합니다. 연속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중복된 값들이 적을 수 있고 한 번에 보기에는 값들이 상당히 분석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범위에 따라서 차트로 내어서 분포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후에 밑에 데이터를 볼 텐데 영아의 생존 확률은 매우 높다. 최고령 승객은 살았다. 15세에서 25세 사람들은 생존하지 못한 사람이 많다. 대부분 승객은 15세에서 35세 사이다. 한번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어떤 식으로 했는지 볼게요. 이 비주얼라이제이션은 C본의 facet grid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함수를 사용을 하면 콜럼 N은 survived 값을 기준으로 콜럼을 나눠주고 그 나눠준 기준으로서 히스토그램을 그릴 건데 히스토그램은 age를 기준으로 그립니다. 그리고 빈스 같은 경우는 이 age의 전체 범위를 몇 등분하냐입니다. 현재 최고령 나이가 80이기 때문에 20등분을 했을 때 4를 기준으로 나눈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각각의 막대의 나이 기준은 0세부터 4세,
4세부터 8세, 8세부터 12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보았을 때 분명 생존하지 못한 분들이 전반적으로 젊은 층이 많고, 생존하신 분들 중에 살아계신 나이 분포를 봤을 때는 20대 후반부터 4세 초반까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이지 특성 또한 이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모델에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 앞에서 봤듯이 에이지 값에는 널 값이 있기 때문에 이 널 값을 채우는 과정을 여러분이 직접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나이 같은 데이터는 연속형이긴 하나 각각의 개별값보다는 그 연령대가 더 중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는 연속형 데이터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룹을 두어 범주형 데이터로 나중에 후에 머신러닝 모델에 입력해 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치형 데이터를 봤으니까 서수형 데이터, 순서가 있는 데이터죠. 오디너리 데이터라고도 하는데 이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있는 데이터 중에 가장 대표적인 데이터는 P클래스 데이터죠. P클래스가 3인 승객수가 가장 많고 대다수가 생존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봤듯이. 그리고 P클래스가 2, 3인 곳에서도 영아 승객, 어린 승객들은 대부분 생존을 했습니다. P클래스 1인 승객들은 대부분 생존을 했습니다. P클래스 따라 승객의 나이 분포는 다릅니다. 한번 그래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전에 사용했던 C본의 facet grid 함수에서 콜럼은 survived, 이쪽 라인이 survived가 0인 생존. 그러면 총 2 곱하기 3 6가지의 케이스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나이 데이터인데요. 확실히 P클래스의 사람들이 가장 많고 P클래스 2, P클래스 1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인원 분포가 비슷합니다. 또한 P클래스 1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훨씬 많고 P클래스 3가 훨씬 더 생존율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또한 P클래스라는 데이터 또한 후에 분류에 있어서 유의미한 특성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에 머신러닝 모델에 반드시 필요한 특성입니다. 그럼 이제 범주형 특성을 살펴봅시다. 이런 식으로 특성들을 하나하나 수치형은 수치형대로, 범주형은 범주형대로, 서수형은 서수형대로 여러 특성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을 이제 EDA라 해서 Exploratory Data Analysis, 데이터를 하나씩 살펴보는 것이라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런 EDA를 계속 반복을 해주셔야지 여러분들이 특성 선택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범주형 특성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범주형 특성. 범주는 성별과 탑승, 아마 중간 승선장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성 승객의 높은 비율로 생존했다는 것은 저희가 이미 알고 있었고, 예외적으로 임발크드 C인 남성 승객의 생존 비율이 높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프가 잘렸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본 커널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것이 데이터인데 임발크드에 따라서 확인을 했을 때 임팔크드가 S인 경우와 Q인 경우에는 여성의 생존 확률이 더 높았지만 임팔크드가 C인 경우에 대해서는 남성의 생존 확률이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서바이브드와 꼭 직접적으로 연관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임발크드가 C인 곳이 P클래스가 1인 사람들일 수도 있고 뭐 여러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서바이브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라는 생각은 꼭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승선장이 다른 사람이 다른 곳에서 남녀의 생존 비율이 달라졌다? 이런 것은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한 데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승객이 높은 비율로 생존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별 특성은 모델에 반드시 필요하고, 승선 특성 같은 경우는 모델에 있어서 필요한 특성인 것은 확실하나
뭐 완벽하게 서바이브다 직접적으로 연관된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인발크드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데이터에서 널 데이터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빈 부분을 채워줘야 합니다. 제 범주형 특성과 수치형 특성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치형 값이 아닌 범주형 특성과 수치형 특성인 상관관계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승선, 성별, 요금과 생존 여부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높은 요금을 낸 승객은 생존율이 더 높았다. 생존율과 승선의 상관관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각각이 승선장이 S, C, Q를 의미하고 이쪽에 값이 성별 중에서도 female, male, 그리고 이쪽에 있는 데이터가 생존하지 못한, 그리고 이쪽의 데이터가 생존한 데이터며 각각의 바플롯의 높이는 요금을 의미합니다. 그럼 살펴봤을 때 전반적으로 생존한 사람들의 요금 분포가 더 높았습니다. 요금의 정도가 더 높았습니다. 뭐 이런 데이터를 봤을 때 요금이 더 높은 곳에 앉은 사람들이 구조에 더 용이한 호실을 배정받았겠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그럼 요금도 어떻게 보면 분류에 있어서 필요한 특성이겠죠. 지금까지 한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하시면 됩니다. 물론 많이 할수록 데이터에 대한 직관을 더 얻을 수 있겠죠. 이제는 데이터를 직접 처리해야 할 단계입니다. 이제 특성들을 몇 가지 선택을 했고 어떤 특성들을 채워야 하는지를 이제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특성 제거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특성을 살펴보면서 이 특성은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 특성은 활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제거를 하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또한 특성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모델이 복잡해지면서 과대적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특성 제거는 상당히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아까 전에 했던 분석들을 통해서 캐빈과 티켓의 특성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에서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한 데이터에만 남아있으면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 이런 데이터형에서는 쉽게 특성을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드롭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인데요. 드롭을 통해서 티켓, 캐빈이라는 특성을 이제 이런 특성들을 제거하고 그 특성들은 축이 이쪽이기 때문에 엑시스가 1이 되겠죠. 그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두 테이블에서 특성들을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후에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미리 연결을 시켜 놓겠습니다. 포문을 통해서 데이터 처리를 계속 같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특성들을 보면 12개였던 특성들이 10개로 줄고 11개였던 특성이 9개로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성 제거를 했으면 특성을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네임 특성을 사용을 할 텐데요. 일부 어드밴스드 커널에서 다루는 요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임 같은 특성 같은 경우는 버리는 경우가 있었지만 높은 성적을 받은 커널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네임 특성에서도 정보를 가져옵니다. 여기서는 정규 표현식을 이용해서 네임에서 타이틀이라는 특성을 가져와요. 예를 들면 미스터, 미시스, 닥터 같은 특성들이 있겠죠. 그래서 한번 코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에서는 아까 전에 묶었던 콤바인을 통해서 트레인과 테스트 데이터셋을 동시에 처리를 할 겁니다. 그 각각의 데이터셋에 타이틀이라는 특성을 만들어 줄 건데요. 이제 데이터셋 각각의 이제 트레인과 테스트 데이터셋에서 네임의 특성을 정규 표현식으로 잘라주는 과정이에요. str.extract라는 메서드를 사용을 할 거고 이러한 정규 표현식을 잡아낼 겁니다.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어떤 문자열을 잡아낼 거고 점이 나올 때까지만 그 값들을 잘라내는 겁니다. 그리고 점이 나오는 순간 expand first를 통해서 딱 점이 나오기 전까지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문자열을 뽑아내는
과정입니다. 그 후에는 크로스텝 메서드를 사용하여서 이제 타이틀과 성별의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테이블에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표현한 결과 마스터, 미스, 미스터, 미시스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수가 적은 것을 알 수 있고, 일부 몇 가지 데이터의 경우에는 여성임을 알 수도 있고 일부 오타로 보이는 데이터가 몇 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부 오타를 고쳐주고 적은 수만 있는 타이틀은 레어, 특이하다 해서 레어한 아이들은 따로 치환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런 이상한 호칭들, 이상하다고 하면 좀 나쁜 거겠죠? 이런 적은 수의 호칭들은 레어라고 변환을 해주고 일부 오타처럼 보이는 이제 글자들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그룹 바이를 통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겠죠? 마스터의 경우에는 마스터, 미스, 미스터, 미시즈, 레어에 따라서 생존율을 살펴봤을 때 미스의 생존율이 제일 높은 걸 알 수 있네요. 그리고 미시즈의 생존율도 제일 높고요. 이 데이터만 봐더라도 여성이 생존율이 더 높았던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이틀은 후에 이제 0, 1, 2, 3, 4로 치환을 해서 모델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성별이 있기 때문에 큰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넣었을 때 크게 나쁜 것은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줄 수가 있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를 만듭니다. 딕셔너리를 만들어주고 맵을 통해서 각각의 특성들을 다시 이런 범주형에서 수치형으로 바꿔줍니다. 이것도 범주형이긴 하네요. 범주형인데 아까 전에는 미스터, 미스 이런 식으로 적혀있던 타이틀의 변수들이 이런 방식, 이런 딕셔너리를 맵을 통해서 제공을 해주면서 다음같이 채워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칭이 없는 것들은 있을 수 없지만 만약에 그런 데이터가 있다면 0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0, 1, 2, 3, 4, 5가 총 타이틀의 범주가 되겠죠. 그러면 네임에서 필요한 특성인 타이틀을 뽑아냈으니 네임 특성은 제거를 해도 됩니다. 또한 이때 이제 패신저 아이디 같은 경우는 필요가 없으니까 함께 제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 남은 특성은 총 9개로 많이 줄었습니다. 처음보다. 그럼 범주형 특성을 한번 전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로 이루어진 특성을 수치형으로 변환하는 과정은 모델에 넣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요. 분명 문자열로만 넣을 수 있는 함수들이 모델들이 있긴 하지만 수치형으로 변환해 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일단 성별 특성을 female은 1, male은 0으로 변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똑같은 방식인데요. 딕셔너리를 입력으로 제공을 하면서 그 형태를 int로 저장을 해주는 것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맵을 통해서 각각을 매핑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성별 데이터도 0, 1, 1, 1, 0과 같이 0, 1로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제는 특성을 채우는 과정인데요. 이것은 3강부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2강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